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 인로를 걷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종의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켜보자는 쪽이 많고 현상 유지나 하자는 쪽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인생살이든 무엇이든 자꾸 도전해보고 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경제 9월 15일자는 시중자금 넘치는데 돈이 안 돈다, 그런 특집 기사를 다뤘습니다. 경제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더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행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세 가지 지표, 현재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세 가지 지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통화성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도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통화성수가 2019년 1, 4분기, 2, 4분기에 모두 15.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안 돈다는 이야기죠.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08년에는 27.3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통화성수가 22.4.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가서 2015년도에 1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8년도 2, 4분기는 16.1로 떨어지고, 그 다음 2018년 4, 4분기에는 15.8로 떨어지고, 마침내 2009년도에 2, 4분기는 1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27.3에서 15.7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돈이 안 돈다는 것을 확연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통화성수가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4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통화성수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성수는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보는 통화가 얼마나 많은 시중 통화를 창출했는가, 만들어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만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현상이 2017년 이후에 매우 뚜렷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통화성수란 지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 회전율입니다. 통장 잔액 대비 인출금 비율을 나타내는 은행 요구불 예금 회전율도 2019년도 6월 달에 17.3회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추세를 보면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여러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월 평균 30회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내림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4.8회, 2011년도에 32.2회, 2012년도에 32.7회, 2013년도에 28.9회, 20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4년도에 26.7회, 그리고 2015년도에 27.2회, 그리고 2016년도에 22.3회를 하다가 마치 20대도 더 밑으로 2017년부터는 19.7회, 2018년도에는 18.8회, 2019년도에는 17.5회라는 이야기죠. 요구불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은행에 맡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주체들이 현금 보유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만큼 돈이 은행에 머물고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통장에 들어가고 나면 통장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2010년도에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34.8회가 됐는데 그것이 쭉 내려와서 2019년도에는 17.5회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현재 한국 경제의 이 활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시중 부동자금 규모입니다.
현금이나 현금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그런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습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을 합쳐서 우리가 부동자금이다. 항상 인출할 수 있는 현금과 맞먹는 그런 예금을 다 포함한 것을 시중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중자금은 2017년도에 1000조를 육박했습니다. 1004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2019년도 6월 달에는 1454조 4천억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정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지고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금융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 경제의 활력 정도를 말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전체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입니다. 경제 심리. 왜 이렇게 돈이 돌지 않고 활력이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대내외 여러 가지 변수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생산 활동을 하기보다도 그냥 현금성 자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앞으로 향후한 1년에 3년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일주일간 실시했습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실시했는데 총 8만 9천 명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에 참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런 여론조사는 돈을 들여가 하기는 힘든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 가운데서 96%가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반면에 2%가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거죠. 약 9만 명이 참여해가지고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만큼 경제 심리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신뢰가 회복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재정정책이나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서 금융정책을 쓰더라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경제 심리 위축에 대한 솔직한 그런 현상에 대한 직시 그리고 원인에 대한 그런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현재 추세대로 가면 장기 불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모든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현재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미래를 부정도로 본다. 이런 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통계조사 3가지가 모두 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